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한 중국 대사 접견에 이어 오후에는 주한 미국 대사 대리의 예방을 받는 등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윤 당선인이 조금 전에 이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접견에 이어서 오후에는 크리스토퍼 델 코르소 주한 미국 대사 대리의 예방을 받는데 네. 자, 외교 행보도 좀 본격화하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번은 당선자가 상당히 외교 행보가 빨라서 네. 좀 고무적입니다. 어제 바로 대통령 당선된 이후로, 그러니까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과거 당선인에 비하면 상당히 이례적으로 좀 빠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면 한미 동맹이 좀 더 돈독하게 강화되겠구나라는 이제 긍정적인 정신이 있는데, 반면에 또 한중 관계도 우려되는데 네. 또 보니까 오늘 시진핑 주석 통해서 또 축전도 받고 또 중국 대사까지도 접견을 하는 거 보면 한국과 미국, 중국과의 관계가 처음부터 잘 돌아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선입견을 주기 때문에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예. 말씀하신 한미, 한중 또 한일 관계도 있는데 예. 이렇게 좀 외교 행보가 좀 이르게 본격화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 외교적인 어떤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건데 예.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시험대 오르고 네. 또 바라던 바죠. 왜냐하면 임기 말에도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았고 예. 최근 들어 또 미사일을 쏜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로 이제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오히려 외국 쪽에서 먼저 접근을 했기 때문에 바람직한 거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외교 안보 능력이 좀 취약하지 않냐 그런 이제 우려도 있지만 네. 차라리 이번 차적이 잘 풀어 나간다면 그런 또 국민적인 걱정을 또 불식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교적인 네. 주변에 이제 인적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이른바 윤석열 외교안보 능력, 리더십을 지금도 일찌감치 좀 빨리빨리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한편 장제원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지명이 됐거든요. 근데 예. 이 과정도 좀 이례적이었던 게 네. 보통 이제 비서실장으로 누구를 임명했다 공식 발표를 하는데 네. 이런 공식 발표가 아니라 이제 윤 당선인이 유영민 비서실장, 이철희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네. 대화를 하던 중에 예. 이제 장제원 의원이 비서실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예. 공식 발표가 된 건데 예. 이거 뭐 윤 당선인의 스타일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장제원 의원이 그동안의 사실상의 비서실장 역할을 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찌감치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이제 내정을 했는데 그걸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그 과정에서 네. 아마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이제 국정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발표를 했는지도 깜빡했을 수 있고 그 절차를 순간적으로 이제 그를 뛰어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는 큰 예.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 일단 장제원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3선입니다. 네. 상당히 이 국정 의회 경험이 많이 있고 또 상당히 좀 순발력이 또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안철수 대표의 매형과 또 긴밀한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의 초기부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것만은 이제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제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예. 장제원 의원이 다시 이제 전면에 등장을 한 건데 예. 그 전에 앞서 이른바 이제 윤핵관으로 지목이 돼서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당내 갈등의 핵심 사안 중 하나였잖아요. 예. 혹시 불화로 이어지진 않을지도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예.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제2, 제3의 윤핵관 논란은 이제 잦아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직 공식적인 직함만이 말해줄 뿐입니다. 윤수민이 곧 비서실장 맡고 또 다른 사람은 누구 직함을 맡으면 그다음부터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직함을 맡지 않고 거기다가 또 현역 국회의원도 아닌데다가 막후에서 역할을 한다면 또다시 윤핵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논란의 여지가 저는 최소화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네. 지금 인사와 관련해서 윤 당선인의 폭넓은 인사가 가능할지도 궁금한데 예. 아무래도 검찰 출신이니까 예. 검찰 선후배를 기용할지도 관심이거든요. 예.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런 우려가 이제 많이 있죠. 예. 경선 때부터 윤석열 후보가 되면 뭐 검찰 공화국, 검찰 왕조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민주당이 이제 맹렬히 공격을 했습니다마는 예. 본인 윤석열 후보 이제 당선인이 수차례 통합 내각을 얘기를 했고 거기다가 이번 대선이 이제 워낙 1% 미만의 초박빙으로 결말이 났기 때문에 통합 내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사실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야 협치 차원에서도 저는 통합 내각을 해 나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이제 어제부터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오늘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예. 오찬 회동을 하는데 지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은 이제 윤 당선인과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당사에서 도시락 회동을 한다고 하고요. 이준석 대표는 앞서 이제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서 오늘 오찬 일정을 변경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안철수 대표가 새 정부 인수위원장으로 좀 유력하게 거론이 되는 만큼 예.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합당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예. 이야기가 오갈지도 그러니까 궁금해요. 지금 이제 만날 때가 됐습니다. 예. 어찌됐든 대선 막판에 극적으로 단일화를 해줬기 때문에 예.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는데 어떤 큰 일력을 담당했다라는 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쯤에서는 안철수 대표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예. 한 번쯤 만나서 자 의향을 한번 들어보고 싶을 겁니다. 윤석열 후보 당선인 입장에서는 인수위원장을 직접 해보고 싶은 건지 아니면 건너뛰어 총리를 해보고 싶은 건지 이런 부분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신속한 양당의 합당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합당을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는 건지 한번 안철수 대표 의견을 두루 수렴한 후에 이후에 이제 당이라는 내부적인 이제 절차에 들어가겠죠. 예. 근데 오늘 이제 그런 절차가 좀 생략됐는데 아마 뭐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윤 당선인 같은 경우는 선거 당시에 이제 선거가 끝난 직후에 합당을 하겠다 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네. 지금 당대당 합당이냐 아니면 이게 흡수 합당이냐라는 이 두 가지를 두고서 지금 특히나 이준석 대표 측과 국민의당 간에 지금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예. 있거든요. 어떤 합당, 어떤 방식의 합당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과거에 4월 7일 재보선 때 아마 합당을 하기로 했다고 무산됐지 않습니까? 안철수 예. 이준석 대표 여러 가지 갈등으로. 근데 이번에는 저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저는 상당히 비교적 좀 순탄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제 당선된 데다가 집권 초기에 예. 집권 여당 힘은 막강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힘도 막강하기 때문에 지금 뭐 구체적으로 당 대표와 새로 들어오는 당 대표 사이에 티격태격하고 할 만한 네.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될 경우 국민들이 또 상당히 분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의외로 순조롭게 빨리 신속하게 합당 절차가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최근 요 불과 며칠간이지만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대표의 관계를 보면 비교적 이렇게 협의하는 게 상당히 원만한 걸 보면은 과거처럼 그렇게 이준석 대표가 강하게 MT를 건다든지 자기 주장 강하게 내세운다든지 하는 그런 형태의 합당 갈등 예. 이런 거는 좀 최소화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 이야기도 해볼게요. 지금 예. 이준석 대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는데 이제 앞서 이 대표가 내세웠던 세대 포위론 예. 결국에 이제 실패한 전략이었다. 오히려 예. 젠더 갈등이 심화됐다. 이런 예.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막판에 30% 득표까지 목표로 내세웠던 호남 전략도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이준석 대표의 향후에 이제 역할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도 궁금한데 또 반면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뭐 젊은 층과 소통을 위해서 했던 그런 쇼츠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이 크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원장님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도 찬반 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 책임론도 있고 하는데 방송을 오래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좀 호언
좀 큰 소리 장담 이런 걸 좀 잘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 호남에서도 30% 목표를 했는데 그 이제 한참 못 미치긴 했었죠. 그리고 2030도 전부 제가 알아서 다 합니다. 뭐 비단 주머니 얘기하면서 큰 소리 떵떵 쳤는데 거기 기대는 못 미쳤죠. 예.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절반의 성공전은 거뒀다라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난 경선 그리고 이후 본 선거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준석의 저는 공은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당선된 이 시점 이후로 이준석 후보가 당에 불만을 품고 반기를 들거나 다른 행보를 할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집권 초에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준석 대표의 공을 인정을 하고 이후에 젠더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호남에 대한 어떤 더 큰 포용력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이 정권 초기는 윤석열, 이준석, 안철수 삼두마차로 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방선거 이야기도 해볼 텐데 이제 공식 임기가 5월 10일에 시작이 되고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예.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 지금 대선과 이제 같이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사실상 완승을 거뒀거든요. 5곳 중에서 4곳이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는데 예. 이 기세가 지방선거까지 이어질지 지방선거에서도 힘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 승리 기류가 불과 앞으로 3개월 후에 있는 지방선거 분위기가 싹 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다만 지금 워낙 특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하루 확진자가 막 30만 명씩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영세민 자영업자들 막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수위 2달 동안에 대한 성과도 저는 평가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예. 6월 1일 날. 예. 그래서 인수위원들의 면면이 어떻게 돼가는 건지 그리고 인수위 이후 새로운 국정 과제를 어떤 식으로 정하고 그리고 남은 2달 동안 이 악화돼가는 코로나 K 방역을 어느 정도로 좀 순치시키고 잘 방역을 해 나가는지 예. 이 2달 혹은 길면 3개월 동안 이 평가가 지방선거 때 또 윤석열 당선인이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 쭉 좋은 분위기지만 예. 만약에 인수위 과정을 제대로 원만하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외로 지방선거 때 어려움도 겪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낮은 자세로 통합의 마인드로 이 인수위에 금년 윤석열을 5년이 판가름 난다라는 네. 각오로 인수위 성공적 운영에 총력을 저는 경주한다 된다고 봅니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의 평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방선거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네. 네, 홍준표 의원이 오늘 이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을 했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지금 서울시장 연임을 기대하고 있을 텐데 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국민의힘이 분위기, 윤석열의 이제 승리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아마 그 서울시장도 다시 아마 오세훈 시장도 아마 재선을 노릴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이제 홍준표 전 대표도 마지막까지 이제 경선을 했던 후보고 그런데 당내 참 입지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했는데 대구시장 출마로 사실상 치고 나가는 거네요. 본인이 이제 하방을 하겠다. 중앙은 윤석열 당선인을 맡기고 하방 지방은 나 홍준표가 한번 뜻을 펼쳐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차차기에 대한 이제 여운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패기만만한 의욕에 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이제 모든 초점은 어찌됐든 윤석열 당선인입니다. 예. 당선인이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홍준표의 어떤 미래 운명도 연결이 될 정도로 지금은 국민의힘이 다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각각 그 공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따로 누가 어느 한쪽이 나는 나갈 길 가겠다. 너는 너 갈 길 가라. 이런 식으로는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뭐 지난 지방선거 때 완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작용으로 이번에 우리가 완승을
할 수 있다. 거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상당히 전반적으로 좀 들떠 있고 좀 고무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당 지도부가 이제 총사퇴하겠다 이런 예. 뜻을 밝히고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됐는데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를 열 텐데 여기서 아무래도 당 수습 방안에 대한 논의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또 말씀하신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당을 좀 수습하고 재정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민주당은 1% 미만으로 아슬아슬하게 졌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우리가 다 이길 수도 있는데 억울하다 이가 너무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에 젖어 있는 아니면 예. 단 0.1%를 우리가 진 건 진 거기 때문에 뼈아픈 자기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낼지 두 가지 판단에 따라서는 당의 방향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드바이스를 드린다면 당연히 후자 쪽으로 가야죠. 0.001%라 할지라도 일단 국민에게 심판을 받은 거기 때문에 패배한 거고 그리고 뼈아픈 변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당의 주류 중심 세력의 전면에 나서서 네. 선거를 치러서 패배한 선거기 때문에 주류 중심 세력은 뭔가를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송영길 대표가 사표를 제출하고 윤호중 비대위 체제로 갔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이제 새로 당 원내대표가 이제 새로 선출합니다만은 예. 저는 뭔가 이제 이번 대선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중도 시대, 20대, 30대, 그러니까 중도의 바람을 이끌면서 결국은 윤석열의 승리로 이어졌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 흐름에 맞게 20, 30대 중도 탈이념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 앞으로 지방선거 미래를 계약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 진보적인 정치 성향이 강한 그런 일부 운동권의 중심 체제로 갈 경우에는 더욱더 어려움을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 민주당으로서는 좀 뼈아프게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내 역할론도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향후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예. 이제 어제 민주당이 제안한 당 상임고문직을 수락을 했거든요. 예. 앞으로 이재명 후보의 운명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누가 뭐래도 이번에 이재명 후보는 이제 선전을 한 거죠. 본인의 정치 경력이라고 해봐야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한개 사실은 거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영선이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본인의 대장동이라는 악재라는 여러 악재, 그다음에 정권 심판론이라는 문재인 정부에 든 짊어진 큰 업보 이런 걸 온통 짊어지고 불리한 여건 속에 뛰었지만 0.78% 차이로 아주 아슬아슬하게 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래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잠깐 동안에 그런 어떤 자맹 정도 추스른 다음에 또 본인이 당의 경험이 없고 국회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좀 보완해 나가면 또 미래에 대한 또 새로운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굳이 꼭 차차기 먼 5년 후에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도 예. 당에 있어서라든지 국정의 중요한 또 2인자 혹은 3인자로서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이번에도 많이 보여줬다고 봅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리스크, 가족 리스크 이런 부분만 털고 갈 수 있다면 예. 새로운 신진 세력으로서 새로운 지도자로서 역할을 또 국민을 위해서 잘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리스크를 좀 털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대장동 수사, 예. 특검까지 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이거는 너무 미묘한 문제라서 이제 특검을 할 경우에 자, 과거 정부의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간다. 라는 측면은 긍정적이지만 자칫하면 또 예. 이게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그야말로 여야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반드시 여야 간 합의를 해서 이번에 한번 대장동 특검 합시다라면 하는 거고요. 예. 여야가 이쯤에서 서로 적절하게 서로 잘잘못을 인정하고 서로 무난하게 갑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협치의 여야 협치의 첫 저는 시험 무대라고 봅니다. 이 대장동 문제를 어떻게 털고 나가느냐가 윤석열 당선인의 통합 정치를 하느냐,
그다음 여야 간의 협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바로 이런 특검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한다면 무난하게 하느냐 아니면 밀어붙이느냐. 예. 예, 이 특검의 강도라든지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예, 과거에 참고로 알다시피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BBK 특검을 했습니다. 네. 당선인 신분인데도. 그런데 취임식 하기 전에 무혐의 처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다시 특검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윤석열 당선자나 현 정부가 이렇게 불리하게 이루어진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예. 다만 이거를 그대로 묻어두고 갈 수도 애매모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에 잘 협의 긴밀하게 해서 이런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그래도 국민 앞에 의혹적인 부분은 좀 털어놓고 한 번쯤 매듭을 짓고 가는 것이 예, 그래도 도리가 아닌가. 국민들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예, 그런 예.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말 지금 산재된 과제들이 만만치 않은데 네. 그 과제들을 좀 짚어보면 지금 현재 뭐 경제 문제도 있고 국민 통합 문제도 있고 예. 또 이제 야당과의 협치 문제도 있을 텐데 조금 전에 이제 언급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극복, 코로나 네. 문제를 좀 이제 잘 해결해 나가는 게 좀 최우선 과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재난 속에서 대통령이 새로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과거에 IMF라는 국가적인 재난, 경제 재난 속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되는 그걸 슬기롭게 캐쳐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많이 박수를 받았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코로나라는 재난 속에서 윤석열 당선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K방역을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나간다면 역시 상당히 집권 초기부터 성공한 대통령으로 박수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최근 일주일 동안 보면은 거의 뭐 하루 확진자가 뭐 30명 육박할 정도로 세계 확진자가 1위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지금 최악의 상황인데 정말 인수위의 코로나 비상 특위 같은 거를 지금 구성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네. 준비해서 최일선으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에 대한 코로나 대응 1번, 그다음에 코로나로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청년들 일할 자리 할수 또 자영업을 할 사람들에 대한 미래의 코로나 대응, 예. 과거, 현재, 미래 대응이 전부 이게 전부 코로나에 집중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대선이라고 했듯이 네. 코로나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할 정도로 이 코로나 K 방역에 성공적으로 아마 대처해 준다면 아마 지방선거 때도 완승을 거둘 수 있고 상당히 이후로 탄탄대로를 예.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코로나 대응이 이 국정 운영의 과제 제1번 1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과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 또 이제 부동산 민심도 이번 대선의 승패를 가르는 어떤 변수 중 하나였거든요. 앞서 윤 당선인이 뭐 재개발, 대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이제 공언을 한 만큼 새 정부에서의 부동산 시장의 전망도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지금 과거 문재인 정부는 이제 부동산 정책을 주택이나 땅의 문제로 국한해서 정책을 펴다 보니까 예. 무려 28번이나 패배를 하고 정책 실패 상징처럼 돼버렸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번 정권 교체론의 핵심적인 원인 제공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현 정부는 새로운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이번 부동산의 문제가 단순히 집이나 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 전체의 문제입니다. 청년들은 집이 있어야 결혼을 하게 되는 거고 미래에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다라는 문제를 그런 비장한 생각을 갖고 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떤 국정, 인적, 물적 역량을 총동원했으면 좋겠다. 다만 과거 정부가 된 공공 위주로 큰 정부에서 공공 위주의 정책을 폈다면은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정부에서 가능한 민간 주도 시장 경제 주도로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가능한 규제를 좀 완화하고 재개발 혹은 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완화하겠다라는 게 이제 윤석열 후보의 이제 공약입니다. 근데 가능한 좀 공공 위주 일변도보다는 예. 좀 시장 경제에 대한 많은 비중을 둘 예정인 거고 또 실제로 또 그렇게 가는 것이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도 필요한 어떤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새 정부 과제 그리고 여야 정국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